여러분 임영환 박사님이 이스타TV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아니 박사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왜 오시냐고. 저희 연구실은 더 누추한데 여기저기 등도 좀 비싸 보이잖아. 우리 연구실 블라인드는 깨져 있어요. 자, 그럼 정식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후에도 특별 초대석을 쭉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오늘은 축구와 삼국지 특집으로 축구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준 해설위원 그리고 또 역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뭐 전쟁사 가장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임영환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특집 마련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그냥 보조고요. 네, 약간 시청자 느낌으로 있는 거고 여기 손소 변호사가 오면 가장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손변님도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그 박사님이 왜 이스타TV에 나왔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이 사피엔스 채널에서 사피라이브라고 라이브로 여러 이슈를 좀 다루는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행자로 있었고 박사님 그때 처음 뵀어요. 근데 뭐 저도 처음 뵀죠. 예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박사님이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최고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역시 흔쾌히 또 나와주셨는데 이게 사실 두 분 다 또 스케줄을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광입니다. 예. 네, 영광. 혹시 두 분 다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추신 건가요? 아니요. 셔츠에 아니에요. 또 딱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우리 저집사람이 진짜 보라색 입고 가는 근데 하부터 의형제 해줄 뻔했는데 또 나와. 삼국지 얘기만 하면 윗방가요 촉방가요. 근데 소설판을 보든 뭐 만화책을 보든 그 창천항로라는 만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촉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촉바의 시선에서 유비가 누상촌에서 그 있을 때부터 네. 스토리가 전개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도원결의하고 뭐 황건적 난 진압하려고 뭐 500명 모아가지고 뭐 거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소설 위주로 보면은 촉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재해석이 많이 돼서 이제는 뭐 조조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조조 위주로 그런 또 역사를 바라보고 이런 시각들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이런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작품들이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소설 자체는 이미 예. 해석이 들어간 거죠. 네, 그죠? 촉바로 해석이 들어간 거고 정사로 가면은 약간 그건 위 중심이긴 하지만 비교적 공정하게 돼 있는 거고. 역사는 공정하게 해야죠. 아니 근데 그 오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보다 보니까 저 형님들 계신데 이제 40이 넘어 다시 보니까 이제 저 오빠가 오나라가 짱하니까 최근에는 지금 어떤 분들은 오빠는 요즘 말하는 홍대병 아닌가요? 오빠 저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요즘은 오빠가 좀 생긴대요. 전 최근에 보니까 다시 오나라 대단한데? 아니 오의 매력은 뭐예요? 오의 매력은 대교와 소교를 대교, 소교, 고유고. 예. 지금 그 어떤 분들이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삼국지랑 축구를 어떻게 엮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임영환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삼국지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에도 감독뿐만이 아니라 현역 선수, 은퇴 선수까지 많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 그 제작팀들이나 아니면 청영도 그렇고 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요렇게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의 축구 선수를 대입해보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게 일단 삼국지는 이제 모사나 군주하고 무장인데 되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무장들이잖아요. 네. 근데 모사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고. 근데 이 축구가 원래 이게 전쟁을 싸우지 말고 공으로 하자. 해서 만든 게 전에는 말이 4-2-4 포메이션 뭐 이런 게 다 기본 전술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뭐 사생활도 있지만 선수 생활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미들필도 있고 선봉장 잘하는 사람 있고 뭐 지휘 전략 잘하는 사람 있고 앞에서 그냥 옛날엔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옛날에 축구 중계는 카메라가 많지 않았어요. 좀 지금은 훨씬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치나 게르트 뮬러 같은 사람은 한 2분 나와. 2분 잡혀. 진짜. 파울로 로시, 게르트 뮬러. 진짜 그랬지 않습니까? 중계 보면 2분 우리 고등학교 때인데 쟤 오늘 2분 나왔다고 쟤 눈에 2분 나와서 두 골 넣고 가고. 아니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잠깐 번쩍하고 나타나서 골 넣고 사라진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삼국지도 맞출 수 있겠다. 그런데 임 박사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게르트 뮬러와 파울로 로시를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요 두 명이 같은 유형 같은 카테고리의 레전드로서 정말 손꼽히는 그러니까
정말 같은 과 2명을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네. 그 박사님이 보셨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와 삼국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또 엮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아요. 많은가요? 많은데 네. 아주 정확히 엮기는 힘들지만 네. 대체로 엮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그 동탁토벌 할 때 그 18로 제후 연합군 18로 있잖아요. 예, 예. 뭐 그게 정사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희에서는 18로 군에다가 예. 거기 뭐 유비 삼형제도 예, 들어오고 뭐 그런 군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내분 뭐 유야무야 뭐 결국은 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서로 이제 자기 이득만 또 챙기고 근데 이제 이런 팀을 보면 축구에서는 정말 그 외관상은 화려한데 예, 팀이 돈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고 내용도 나쁜 팀. 내실이 없네. 굉장히 많죠. 정말 많죠. 그런 팀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그 나중에 아마 다룰 건데 그 전술적으로 예. 적벽대전이야말로 최고의 티키타카였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적벽대전을 보면 조조 하나가 결국은 제갈량, 주유, 방통 세 턴테 둘러싸여서 당해버리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주유가 처음에 이제 화공의 아이디어를 내고 저는 소설 기준으로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화공의 아이디어를 내고 주유가 장관을 역이용해가지고 조조를 한번 속이는데 거기서 방통이 배를 엮어서 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 안에 정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브레인 3명이 티키타카 해가지고 조조는 여기서 승산이 제로예요. 아니 이 3명이 티키타카를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야 역시 차비 에르난데스 뭐 리오넬 메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차비 이니에스타 메시. 자, 뭐 이렇게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후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 전술 혹은 전쟁의 또 명매치들을 연결시키는 시간도 나중에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축구 선수나 감독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걸로 오늘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주를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래도 삼국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저는 예전에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지 역시 유비입니다. 유비의 어떤 맞는 축구적인 인물도 한번 엮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비 성향을 먼저 임영환 박사님이 보시는 유비의 성향 요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정사하고 소설하고 많이 다른 그렇죠.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짜 짚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냥 정사로 갈 땐 정사로 가고 소설로 갈 땐 소설로 가자. 근데 축구하고 맞출 때는 정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설은 그냥 착한 약간 멍청한 애처럼 돼갖고 이런 사람이 이 험악한 데서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저 비만 그 네, 착한 그렇죠. 멍청한. 네, 그래서 고용 삼국지 유비 쪼다 유비. 고용 선생님이 그 유비의 호를 쪼다라고 붙여주셨어요. 쪼다 유비. 쪼다 유비. 근데 이제 정말 쪼다였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사실 유비는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화합시키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조조가 뭐 때문에 저 유비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는지는 이유는 안다라서 옛날 사람들은 참 나쁜 버릇이 이유를 안다. 그러니까 너만 알자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놈이 큰일 낼 놈이네 그러면 누가 제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맞아요 그러면 그냥 너 훌륭하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유비를 찍긴 찍는데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유비가 장점이 보통 누구나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여기 어디 외국 팀, 혼합 팀 그러니까 모아서 잘해.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근데 이게 상당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촉이 원래 촉이 중요한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유장이나 집안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촉에서 사실 이 사람들도 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는 너무 다른 집단들이 섞여 있으니까 단합을 못 시키는 거야. 근데 유비가 들어가던 이걸 다 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랑 생활에도 이 아저씨는 땅도 없었잖아. 그 청주 가서도 자기 편, 서주 가서도 자기 편. 이 능력은 탁월해요. 그러면 뭔가 감화시키는 거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쫙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 뭔가 선수들이 참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데 잘 못한 안 되는 팀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구단이 돈도 없고 뭐 3부 리그 쪽에 있어요. 선수들도 좀 애가 가능성은 있는데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실력 발휘하게 하는데 참 탁월해. 이 아저씨 없으면 안 돼. 축구계도 이런 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면 이런 인물을 비교적 축구에 대입을 하려면 선수보다는 약간 감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국지 인물의 상당수는 선수보다는 감독에 오른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더십 강연 같은 거를 제가 오.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할 때 선수 리더십도 가끔 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독 리더십을 감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의 인물이 유비랑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분 유비의 장점을 지닌 감독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른바 사람을 잘 관리하고 모으고 개성을 잘 살려주고 화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비센테 델 보스케와 카를로 안첼로티. 델보스케나 안첼로티. 그러니까 델 보스케 감독을 스페인의 스페니쉬 안첼로티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안첼로티 감독을 이탈리안 델 보스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델 보스케가 이 두 감독이 굉장히 좀 유사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적으로 남을 만큼의 스타 군단. 예를 들어 델 보스케 감독이 지도했던 선수들 그 로스 갈락티코스 시절의 레알 마드리드 그쵸.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비, 이니에스타, 뭐 라모스, 푸열, 다비드 비아 뭐 이런 선수, 토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즐비한 스페인 대표팀. 다 델 보스케 감독이 맡았던 맞아요. 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화합이 잘 안 될 것 같은 갈라티코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또 스페인은 그 뿌리 깊은 또 약간 그게 있잖아요.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네. 거를 델 보스케 감독이 다 해결해서 레알에서도 성공하고 스페인에서도 성공했고 안첼로티 감독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건 있죠. 델 보스케 감독이나 안첼로티 감독은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좀 미약한 세력으로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비에게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미약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사람을 모으는데 부단히 좀 허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유비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요. 이제 그 캐릭터를 미루어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잖아요. 네. 위르겐 클롭 감독. 오. 그러니까 마인츠에서 시작해서 도르트문트 어렵던 시절에 도르트문트를 일으켜 세우고 리버풀이 어렵던 시절에 리버풀로 와서 리버풀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리버풀을 일으켜 세운 거는 약간은 그거하고도 좀 비슷해요. 촉한의 명분. 네, 뭐 한 나라, 뭐 한 고조의 그쵸, 뭐 그쵸. 몇째 아들의 뭐 몇 대손의 뭐 중상전왕 유승의 뭐 경제의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비를 묘사할 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구명문인 한 나라를 부흥시키는 명분. 그런데 리버풀이 사실은 구명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라는 브랜드로 재출범하기 이전에는 최고의 명문인데 그치. 프리미어 리그 브랜드 이후에는 뭐 블랙번도 해본 우승을 못한 팀이 리버풀 아니에요. 리그 우승. 네, 예. 그런데 그 리버풀 어려운 시절에 와서 또 나라를 지금 세워서 리버풀은 오늘날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또 강호가 됐죠. 그쵸. 네, 그게 이제 그런 행보를 보면 위르겐 클롭 감독. 그런데 이제 덕장의 면모를 보면 비센테 델 보스케와 카를로 안첼로티. 네, 요거를 잘 조합하면 유비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그건 어떤가요? 2002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히딩크. 제가 히딩크 얘기했더니만 히딩크는 너무 좀 여우 같은 면모가 있다고 근데 유비는 그런 느낌은 저도 없나요? 그 생각했어요. 히딩크는 너무 여우 같아요. 오히려 조조에 가깝죠. 오히려. 그리고 네. 델 보스케 감독이나 클롭 감독이 이 전술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리가 깊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리가 깊어서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손해도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델 보스케 감독도 어떻게 보면 의리 축구가 조금 길게 유지가 되다가 스페인이 확 하락을 했고요. 그 클롭 감독도 왜 리버풀 팬들이 그 얘기 좀 하시잖아요. 저 선수는 좀 이제 방출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정말 클롭이 제자들을 너무 중시해서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세대 교체도 잘 안 되고 뭔가 조금 전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네. 그런 단점이 델 보스케 감독, 클롭 감독에게는 또 아주,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유비가 사실 또 관우장비에 대한 또 의리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또 저 오나라 쳐들어갔다가 자기 팀을 좀 약화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어떤 분이 유비도 정사에선 여우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 물론 여우지 바보 같으면 그건 그죠. 근데 이제 행동을 할 때 조조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많으니까 칠 때 그냥 쳐버려요. 근데 유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손해를 봐도 그게 사실은 각오하는 거 아니 사업하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잖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내가 사람 잘못 쓰니까 굉장히 큰 조직이고 정교한 조직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썼다. 이게 걸리면 더 큰 손해를 보고 유비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들 이렇게 챙겨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팀이 유지되는 거죠. 이거 만약 쳐내면 애들이 다 그럼 나 여기
뭐 형님 의리 때문에 있었는데 그럼 나도 그냥 돈 많이 주는 대로 어. 가겠습니다 하면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멍청해 보이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쪼다유비 하지만 사실은 유비는 자기 가진 재산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을 얻은 사람은 유비고 지형을 얻은 사람이 손권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부와 땅덩이와 재물을 얻은 사람이 조조다. 자원을 얻은 사람이 조조죠. 어쨌든 유비는 확실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리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그게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조조가 있던 말씀하신 조조가 네.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원래 중국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행정 조직이 다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의리 찾고 뭐 누가 부정을 했는데 봐주고 그럼 이건 조직이 다 안 무너져요. 되니까. 근데 총나라는 뭐 외부에서 온 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저기 그 뭐야 집단이 달라. 누군 이쪽에서 온 사람, 이쪽에서 온 사람. 행정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 나중에 유비가 오나라 가서 망할 때 군영을 몇십 개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되게 받았는데 사실 사정이 있어요. 촉은 일단 집단이 네 집단이에요. 중국에서 원조 들어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저쪽 이민족, 원주민 네 집단인데다가 그 촉의 그 산들이 끝내주잖아요. 이게 동네들이 군대를 모아서 같은 부대로 편성하잖아. 지들끼리 싸워요. 이런 지금 콩가루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화 말고 뭐가 있겠어. 의리 말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너 부정했지 하고 딱 잘라버리면 그 동네들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법정이나 황권, 이염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다 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비는 대부분 봐주죠.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이염을 좋아했어요. 이염을 좋아해요. 이염을 좋아했어요. 이상한 진짜 홍대병. 야, 무슨 오빠에다가 뭐 이염에다가 이게 두 분이 정통이시면 저는 홍대병 정도는 해줘야. 그냥 좀 보편적으로 합시다 좀.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가. 하여간 이 삼국지 보면은 어디 우리가 분명히 삼국지 브랜드 보면은 저 사람 C급 장소 이게 딱 있는데 다 팬이 있어. 팬이 있어요. 성수는 다 그렇더라고. 그 축구도 똑같습니다. 하긴 그래. 저 선수 뭐야 하는데 난 다또 저도 팬이 좋아하는데. 있으니까. 근데 엄베코도 팬이 있습니까? 엄베코는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이민족. 요즘에 엄베커 얘기해달라고 우리 계속 와요. 이건 있어. 어디가 맹획은 있을 것도 같고요. 맹획. 저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맹다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맹달이요? 배신의 아이콘이라 그런 거. 근데 맹달이 준수한 외모에 다재다능하고 매력 만점인 사람일 제가 공산이 크다. 선수에 한번 넣어볼라. 좋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유망주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맡겼더니 좀 뭐 애매하고 골 넣거나 먹거나 놓치거나. 그렇습니다. 맹달 반페르시. 네, 말이 됩니다. 네. 항상 내기에 속삭이는 다른 나라가 있죠. 속삭이는 다른 나라가 있죠. 지금 유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조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조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비는 지금 딱 축구 쪽으로 인물을 봤을 때 한효님 말씀해 주신 게 얼추 딱 조합하면 그림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조조는 어떤 성향의 인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뭐 조조는 잘 아시겠지만 축구하고 맞추려다가 포인트를 거기다 넣었어요. 어떤 거죠? 기동력. 기동력? 축구가 원래 뭐 축구가 다 뛰는 건데. 그죠? 전설사를 보면 기동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조야말로 북방 유목민의 기동력을 중원에 보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전에는 용병들을 끌어다 썼어요. 뭐 여폰이 이런 애들이 다 저기 말 타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 타는 애들은 이 땅에서 이거 하는 애들이 상대가 안 돼요. 10대 1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용병들 끌어다 썼는데 조조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 용병들의 기동력 전술을 자기가 그러니까 더 확대시켜서 만들어서 여포나 이런 애들보다 기동 전술을 더 잘 쓰죠. 한 차원 높게 만들었죠. 그래서 조조의 용병술은 중원에 없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거 전 비교는 안 해요. 예를 들면 브라질 축구가 뭐 저기 옛날에 뭐 개인기 축구를 한다. 뭐 삼바 축구. 그거를 옛날 누가 자기 나라 팀에 넣어서 브라질 감독보다 더 잘 쓴다. 이런 사람이 조조였던 거죠. 기동력을 가져와서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어떤 사람은 역시 뭐 감독 쪽에서 축구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막 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제가 이스타 TV에서 티어리스트 했다가 욕 오부지게 먹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겐 참 정말 저 나가겠습니다. 좋은 아니, 콘텐츠였는데. 근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네네네.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감독 티어에서 예. 알렉스 퍼거슨 대 펩 과르디올라 가운데 누가 더 최고냐에 네. 관해서 여전히 막 논쟁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조는 여기서 좀 중립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일부 성향은 퍼거슨, 퍼거슨이. 일부 성향은 과르디올라.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임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술적인 어떤 조조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용인술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이랄지 이런 거를 보면 일단 좀 부강한 땅을 먹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조조는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잘 경영을 해내요. 그래서 그 부강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죠. 그럼 딱 펩 느낌 그런 나는데. 거는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같은 스타일이고 그런데 이제 조조의 있던 퍼거슨 같은 면모는 퍼거슨 감독이 은근히 그 정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냉혹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숙청의 역사가 또 있는데 항상 숙청에 있어서 과감하고 팀을 과감하게 또 리빌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리더십의 최대의 강점 몇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마크 휴즈, 포린스, 안드레이 칸첼스키스 내쫓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서 야프스탐, 데이빗 베컴, 로이킨, 뭐 루드 반 니스텔로이 이런 선수를 또 차례로 내쫓고. 다 나갔죠. 그런데 90년대 중반에는 베컴, 뭐 긱스를 비롯한 그 92년 그 졸업반 세대를 또 바로 올려서 썼고 네.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탐, 킨, 뭐 베컴, 반 니스텔로이 이런 선수들 나간 이후에는 결국은 뭐 차례차례 들어오긴 했지만 루니, 호날두, 박지성, 뭐 테베스 이런 선수들을 또 데려와서 결국은 또 유럽 정상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능력은 조조의 어떤 용인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이용은 하되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보다 머리가 커져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나불대고 다닌다. 그러면은 조조는 가차 없죠. 그게 아까 임 박사님 말씀처럼 거기는 인력이 풍부한 곳이니까 능력대로 써야지 이거를 그렇죠. 뭐 조조는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 냉혹하고 냉철하면서 팀을 맞아. 리빌딩을 잘하고 전술적으로도 맞아. 뛰어나죠. 그런 것도 네, 되게 네. 정확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오버해요. 그럼 조조는 기분 나쁘면 다 쳐주냐? 아니야. 누가 오버했어. 네. 얘를 용서해주면 내가 더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다른 애들이 더 충성하겠구나. 그럼 봐주고. 근데 방금 말씀하시고 기어 올라. 네. 이거를 봐줬다가 여러 놈이 기어오르겠구나. 그럴 땐 아주 그냥 가차없이. 그 퍼거슨 감독이 봐준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또 말씀하신 건데 그 저는 천엔 케이스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서 퍼거슨의 어떤 냉혹한 면 이제 그런 거, 리빌딩 능력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퍼거슨 감독이 얘를 봐주면 우리 팀이 발전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봐준 선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릭 칸토나입니다. 칸토나 발차기 했을 때도 본인이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감싸주고 그랬으니까. 그거 거의 뭐 1년 가까이 징계를 못 나왔어도 그러네. 칸토나를 치지 않았죠. 만약에 다른 선수가 그런 사고 쳤으면은 칸토나 그냥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칸토나기 때문에 맞은 거고 애초부터 이제 이런 겁니다. 칸토나 선수를 데려왔을 때 퍼거슨 감독이 예를 들어 훈련 시간 뭐 10분 지각하는 다른 선수가 있다? 절대 안 봐줄 거거든요. 근데 칸토나 선수는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좀 느슨하게 해줬어요. 조금 유하게. 네, 칸토나는 네 맘대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도 돼. 그런데 이 리스크를 퍼거슨이 왜 감수했느냐? 칸토나를 잘 봐주고 팀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그 후학들이 칸토나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는 바가 지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맨유가 물론 칸토나가 나간 다음에 트래블을 하기는 했어도 트래블의 초석을 완벽하게 놓았던 한 사나이를 꼽으라 그러면 에릭 칸토나예요. 그런데 조조처럼 퍼거슨 감독이 칸토나는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놔뒀어요. 그게 자기가 인기를 끌기에도 유리하고 자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칸토나를 보고 또 감화를 받기에도 유리하고. 근데 저는 조조의 냉호 판면 할 때 저는 되게 좀 홍대병이니까 장수를 점령하고서 밤에 놀다가 그 역습 맞잖아요. 근데 아들이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신하 중에 누가 제가 이름을 기억나는데 아들은 다시 나오면 된다. 조왕과 전이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거죠. 조왕의 죽음보다 전위의 죽음을 더 그렇죠. 슬퍼한 거예요. 전위 같은 장수는 흔치 않다. 그리고 어차피 죽었을 뿐데 이게 리더는 사실 깨지면 이게 권위가 떨어져요. 그 조조는 항상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장점이
졌으면 다음에 이기는 수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뻔한 얘기 같은데 많은 리더들이 이걸 못해요. 잘 못하죠, 그렇게. 네, 특히 큰 거 먹으려다 놓치면 그냥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보상 심리가 생겨서 더 큰 게 왔는데 이 자기 자존심 많이 하느라고 여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보다 FA컵 우승에 더막 난 제일 안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 있잖아. 사회생활을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조는 딱 터지면 1000의 데미지를 입었던 만의 데미지를 입었던 이걸로 덕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죽었는데 자식 슬퍼하는 것보다 개망신 당했잖아. 부하 장수 이름 부르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더 큰 걸 보자. 네, 그때는 막 부인까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자식 죽여놓고 네가 그냥 뻔뻔하게 오냐 그러는데 그건 나중이고 기왕이 이렇게 된 거. 그죠. 기왕이 이렇게 된 거 개망신 당했는데 자식 붙잡고 울면은 부하들이 더 그럴 거 아니야. 저 바보짓 하다가 지 자식 죽였구나. 그럴 때 그냥 부하 장수 이름만 불러 제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전이 무덤 근처로 뭐 반경 몇 킬로대로 지나가면 다 보내서 제사 지내주고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부하들 입장에서는 제가 머리 쓴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 똑같아. 예를 들면 뭐 설날 무슨 기념일에 돈을 준다고 쳐요. 네. 선물을 줘. 네네네. 다 왜 주겠어? 뭐 자기가 예뻐서 주겠어. 일 열심히 하러 주는 거지. 다 알아. 그죠? 근데 찔끔 주면은 아휴 그래 이거 먹고 나 피코를 빼라. 근데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주면 세게 주면 그러면 다 알지만 졌습니다. 이러고 들어온다고. 조조는 이걸 잘해요. 근데 그 아까 그 조왕조 전이 사건 그때는 게다가 또 조조가 라이언 긱스 같은 행동을 하다가 그렇죠. 뒤에 라이언 긱스 같은 분이 여기 나옵니다, 저도. 아니 뭐 선수들 뭐 감독들 중에 라이언 긱스 같은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 어쨌든 그 대표적인 라이언 긱스 사건이 그 조왕 전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아들 조카 자기 이제 호위 장수가 죽었는데 여기서 아들 조카를 우선시하면 안 되죠. 자기가 라이언 긱스 짓을 하다가 다 죽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부하들을 위해서는 전이요! 전이요! 이거부터 해야 거기도 돼. 라이언 긱스가 나오는군요. 저 뒤에 라이언 긱스가 하나 적어놔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나왔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알아도 가끔은 물량으로 이겨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질만 봐. 그러니까 계략을 잘못 배운 애들은 저 사람이 저거 썼지 하고 똑같이 쓰는데 네. 1등은 저 사람 억 줬는데 100원 주면 계략은 다르지. 그 진짜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오히려 죽어 욕먹나요? 맞아요. 죽어도 욕 먹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유비도 비슷한 걸 한 번 했죠. 조자룡이 아두를 구해왔을 때 네. 아두를 집어던졌잖아요. 너 때문에 저 훌륭한 자룡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면서 아두를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집어던졌잖아요. 아두가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망한 게 사실인지는 근데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영 삼국지에서 저는 처음 그 스토리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소설인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쁜 방법이에요. 조조한테 예를 들면 진짜 그랬다 치면 야 조조는 죽었을 때 막 이랬는데 나는 아들 집어던지자.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조는 이미 죽은 아들이니까 네. 존경을 하지만 사나들 집어던지면 야 저 자식은 뭐 아들도 집어던지는데 잔혹하다. 네, 그럼 끝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잔혹한 아동 학대면. 실제로 유미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소설 각색을 좀 한 거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잘못 빼워서 써먹은 작가가 잘못 써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유비 조조 봤으니까 손권으로 가야죠. 손권 저 오빠. 손권 성향.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손권의 성향은 어떤 인물이라고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 영화 적벽대전에서 예. 손권이 되게 겁쟁이처럼 나왔잖아요. 호랑이 사냥하다가 막 얼굴 하얗게 돼가지고 활도 못 당기고 이게 감독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각색한 건데 손권은 그런 겁쟁이는 아니에요. 반대요 반대. 실제로 보면 호랑이 사냥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책 형이 워낙 이거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손권은 좀 반대되는 맞아요. 이거는 못하지만 이거는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이제 약간 걸렸나 봐. 자꾸 형하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근데 형이 빨리 죽어서 자기가 되는 바람에 이거 할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맨날 그거 과시하느라고 호랑이 사냥 나가고 그랬더니 누가 군주가 이거 사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독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일부러 좀 마차를 만들어 갖고 네. 호랑이 사냥하면서
호랑이가 창문으로 들이대면 빗자루로 패고 막 이래. 사파리야 뭐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수로 잘하고 싶었는데 강제 은퇴돼서 감독 되신 분이죠. 아니 그 손이 왕이었으면 선봉장 그렇죠, 같은 맞아요. 했을 텐데. 투시들이 싸움 잘해요. 젊었을 때부터 나가서 막 일선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손책이 죽을 때 정치는 나보다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정치는 정말 잘해. 첫째, 연기를 너무 잘해. 다 쏘가.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네. 그 진짜 기준같이 속이고요. 측근도 다 속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네. 냉혹하게 하던데 그냥 뭐 걸리면 다 죽여.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자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제일 세졌어. 그때부터는 막 죽이더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신데 스포츠 심리학 박사인데 무리뉴한테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무리뉴가 재밌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강해졌을 때. 그래서 저는 무리뉴가 딱 맞진 않지만 무리뉴랑 좀 비슷하다. 근데 무리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지. 그 어긋나도 손거지 농담을 되게 좋아하고 네.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외국 사신하고도 막 농담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죠. 잘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리뉴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감독급에 오르니까 네. 어느 때부터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어. 물론 이제 저희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진짜 봤을 때. 비슷하다. 예. 송건도 그래요. 유머를 하다가 그렇죠. 어디 가니까 조롱을 하기 시작. 그래서 무리뉴도 사실 송건이 대단한 사람인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무리뉴도 정말 대단한데 지금 클럽하고 팹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데 인정 못 받은 이유는 좀 넘어간다. 그런 게 조금 있고 저는 이거 보다가 조선시대 왕님이 생각나 연기를 정조가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요? 정조가 신하들한테 친한 신하들한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대요. 내가 내일 너 깔 거거든? 너는 모른 척하고 맞아. 그래야 다른 애들이 싹 속고 내 말 들어. 진짜 그런 편지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 무리뉴 같은 사람도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엄청 냉혹하게 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손바가 오빠가 좀 된 겁니다. 그런 정치 느낌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대단하다.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손건의 그 두 얼굴적인 면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 그 류청 씨 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이스타 이 회사 안에서도 네. 그 류청 씨와 너무 진심을 흉금을 터놓고 가까이 지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 굉장히 의심스러워. 주원이 형이 계속 청해로 견제하거든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무리뉴입니다. 무리뉴 우리는 감독이 보시구나. 예. 두 얼굴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트, 농담, 소탈하고 뭐 아주 쾌나마, 호나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손건이 당연히 리더십 맞잖아요. 네. 정치도 꽤 잘하죠. 그런데 요게 그 류청 씨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롱하고 오버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극단적으로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불호가 매우 갈리고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요. 팀이 망가지더라고요. 메뉴 감독할 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아니 나는 사실 축구 선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무리뉴 감독을 좀 열심히 봤는데 딱 내가 지금처럼 정리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볼 때 좀 이상하더라고. 어떨 때는 왜 중간에 끈 안 나게 탁 나가는 거 보여줘야죠. 근데 저 사람한테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팀이 잘 나가다가 뒤에 가면 막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송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좋을 때는 스페셜 원인데 맞아. 안 좋기 시작하면 사이키델릭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가 저는 손건하고 매우 비슷하고 그리고 축구적으로 보더라도 손건은 지형 아까 제가 지형을 얻은 사람은 손건 뭐 사람을 얻은 사람은 뭐 유비 뭐 조조는 전체적인 자원을 많이 얻었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형을 활용한 수성에 능한 팀이 오나라잖아요. 근데 무리뉴 감독 전체 커리어를 보면 물론 이제 무리뉴 감독도 굉장히 능동적인 축구를 추구할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긴 커리어에서는 수성적인 명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비 잘하고. 네, 그걸 고려하면 손건과 가장 유사한 매니저는 무리뉴다. 그러네. 근데 이거 얘기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 같아. 너무 정말 잘 맞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거랑 딱 아구가 맞는데 그러면 그 왜 오빠가
좀 홍대병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두 얼굴적인 면모가 유비와 조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인기가 없는 건가요? 송건 좋아한다는 사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정사에서는 조조가 어떤 중심을 가고 그 연희에서는 유비가 중심이다 보니까 송건은 어디에든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인기가 떨어지는 좀, 건가요? 그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유비를 결국에 뭔가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거는 제가 삼국지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정사가 아니라 소설에서 이 소설 쓰신 분이 너무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둘이 싸우는 건 재미없어요. 셋이 싸워야 재밌거든요. 아, 근데 셋이 똑같으면 헷갈려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짜증나. 이게 뭐 그렇잖아. 좀 이렇게 옆에서 한 명이 좀 이렇게 회방을 놔도 네. 기본으로 메인 축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갔다 그러면 살 3파전 짜증나요. 둘이 싸우는데 거기- 누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송건은 1.5로 눌러버렸어요. 근데 송건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근데 진짜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지금 그분 잘 모르는데 네. 맨유 감독할 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뭔가 자기 몸에 안 맞는 걸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비나 조냐 솔직히 다 두 얼굴이지. 네. 정치인이 두 얼굴 안 그런 게 사는 게 있으니까. 어딨어. 근데 클럽이나 뭐 이런 가르디올라나 이런 사람들 보면 표정이 일관성이 있잖아. 화를 내도 아 저 사람 아저씨 딱 저렇게 안젤로티고 뭐고 다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아 저기서 화낼 만하다. 화를 내면 저런. 근데 무리뉴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뭔가 화가 났는데 좀 오버하는, 그러니까 좀 휜부쳐하는 연기. 네,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내지는 껍질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웃으면서 이거 맞아. 그럴 때도 보면 되게 순진하게 웃는데 송건이 맞네. 아, 기자회견장에 나가서 뭐 어떤 감독이 자기를 좀 공격했어요. 그럼 걔 이름이 뭐라고요? 걔 이름 뭐라고? 처음 듣는 이름이 알면서 네, 네, 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리뉴 송건 지금까지는 제가 잘 봤을 때 그 맞았어요. 맞는 게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유비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느낌이 온 게 저는 델보스케. 그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안첼로티도 있고 클럽도 있는데 델보스케 느낌에서 딱 그림이 맞고 조조는 말씀하신 펩이랑 이 퍼거슨의 조합을 해보면 또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두 분은 아니 청형까지 군주 3명 중에 개인적인 선호는 청형은 이제 오빠라고 했으니까 두 얼굴을 좋아하고. 네, 두 얼굴 좋아하는 투페이스 두 분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한의원님은 누가 제일 셋 스타일이세요? 중에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조조. 조조. 네, 왜냐면 그래도 조조도 두 얼굴이 있고 유비도 두 얼굴이 있고 뭐 손고는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임 박사님 말씀에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누구나 두 얼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조가 그래도 좀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뭔가 감춘 게 너무 많고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꿍꿍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뭔가 실제로 어디 가서 하는 행동과 뭐 예를 들어 이런 방송에서 하는 말이 사실 좀 결이 다른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앞뒤가 다르고 행동과 말이 다르고 꿍꿍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입으로는 또 정의로운 말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분야를 넘나들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뭐 본인이 두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오히려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한 사람이 좋다. 좀 일관되고. 네, 조조도 뭐 거짓을 할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성과를 그냥 보여주거든요. 네, 저는 유비 같은 좀 약간 의문스러운 거보다는 의문. 네, 조조를 저는 더 좋아하죠. 임 박사님은 3명 중에 선호도 누가 제일? 저는 원래 역사하는 사람이라 누굴 좋아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 항상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네.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나는 내가 알아도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소설에 나오는 유비 스타일로 살아왔어. 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럴 땐 조조처럼 해야 되는데 뭐 송건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요. 실제로는 아, 하기 좀 실제로는 어려우시다. 그래서 저기 전에 제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미안한데 나 되게 나를 안 좋게 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지금 논문 갖고 얘기하니까 네. 살벌하게 얘기하잖아. 조조는 이렇고. 예. 그래서 그 후배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건 소설의 유비라고 형은 말하고 행동이 완전 다르네. 난 사실은 되게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보니 아주 우습네. 근데 뭐 솔직히 내가 인정하자면 조조처럼 살아야 성공했을 텐데 마음은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송건처럼 살아야 되는데 못 그래서 이제. 자, 그거 다음에 지금 저희 써는 선수란 사람들이 인물들이 군주들이죠. 군주 여기 유표, 보니까 유표, 원술, 원소, 공손찬, 동탁, 여포. 아이고 많기도 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국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시죠. 네. 나 찍어볼게요. 네. 류청 씨가 생각하는 네. 전 국가대표 감독 클린스만 감독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바로 전 국가대표. 혹시 네. 원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췄어요? 그렇죠. 원술 명문가잖아요. 명문가.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저도 하다가 클린스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제가 이거 대본 보낼 땐 네네네. 클린스만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내고 나서 봤어요. 분명히 클린스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때 원술이 딱 뜨더라고요. 소설하고 조금 다른데 예. 원술이 정말 집안 좋고 그리고 젊었을 때 한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크리스만인데. 네. 아니 했다니까. 예. 저기 뭐야. 군사적인 공헌도 네, 있죠. 동탁 네. 저기 뭐 동탁이 그쵸. 원소에 난 할 때 실은 원소가 한 게 아니라 원술이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18로 재호는 조금 뻥이긴 하죠. 완전 반동탁 연합군 했을 때 손견을 앞세워서 진짜 치명타를 가한 건 원술이었어요. 원소는 저기서 파티하고 있었고 그 아저씨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파티형. 저기서 애들 모아놓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나갔다가 깨지고 원술이 파고 들어가서 사실 낙양까지 점령하는 거는 원술이 다 했어요. 그래서 옥새를. 네, 그래서 옥새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네. 퇴역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실력이 안 되잖아 감독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잘했는데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제후들이 좀 생겼잖아요. 이제 예. 왕실은 몰락하고 그때부터는 조조한테 깨지고. 뭐 이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캐리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변방으로 가더라고. 변방으로 가서 한두 명 데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손씨 집안만 붙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깨져 이 사람은. 안 돼. 점점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서 딱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이브리그 감독 정도면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 해야 된다. 네. 옥새를 끼고 네. 황제처럼 살기 시작해. 죽으나 사나. 몰라. 그럼 또 하여간 간판을 찾아다니는 거지.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지금까지는 거의 100%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그 아시안컵 때 CJ랑 같이 가서 공식 기자회견 전에 클린스만 감독을 계속 따라 만났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즐거워할 때가 자기 얘기할 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게 PK를 황희찬 선수가 찼잖아요. 당신이라면 찼을 거니까 하니까 그날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서 실축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실은. 선수 때 커리어가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했어요. 압도적인 선수였으니까. 그 몫을 가진 거죠, 몫을. 저도 클린스만 감독 처음 왔을 때 저는 5월 3일에 이제 부회장이 됐는데 네. 제 부회장 초기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의 단독 대담 5월인가 6월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예. 그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저를 인터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사실은. 네. 저보다 나이는 어쨌든 형이잖아요. 형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자신의 어떤 클럽 선수 생활 뭐 심지어 클럽에서 같이 뛰었던 파트너들 별의별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예전 선수 경력 얘기를 많이 그거를 물어보는 타임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요. 물론 이제 감독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선수 경력을 좀 물어봤는데 오 리얼 프로페셔널. 제가 클린스만 감독 좋은 인상을 줬나 봐요. 확실히 그 예전에 본인의 선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빛났던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안 좋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한두 달 후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원술이 이제 그 제후로는 계속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손책이 뜨잖아요. 밑에서 손책이 원래 원술 부하잖아. 그랬더니 원술의 대장군들 그거 있는 서열 1, 2위들까지도 다 손책한테 가요. 나중에 원술이 몰락했을 때는 얘들이 손책적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사실 원술 딸도 나중에 다 손책이 거두는데 어쨌든 간에 감독되고 나니까 밑에 부하들까지도 저쪽으로 가더라. 해외 축구 감독은 코치는 오시면 안 되는데. 안 봤습니다 이제. 안 봤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궁금해하는 건 역시 동탁 여포 얘기가 많아요. 누구랑 지금 뭐 화려한 인물들이니까 동탁은 제가 그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뭔가 약간 파렴치하고 그런 이미지만 남아 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와중에 동탁을 그럼 정사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동탁은 정사하고 진짜 비슷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다만 소설에서는 그냥 뚱땡이로만 그죠? 괴력의 사나이로만 마음을 완전히 그냥 네. 여포만 믿고 사는 애로 했는데 정사는 이제 젊었을 때는 싸움도 잘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한 가닥 안 하는 애는 없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젊을 때 싸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권력 잡고 나니까 이제 그냥 잔인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되는 거 없고 뭐 그 정도. 이런 인물은 축구계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꼽기가 좀 애매한데. 아니 근데 구단을 잘 만나서 갖고 있는 선수는 되게 좋아. 사실 연예에서 이각 곽사 있고 뭐 예. 장재 이런 사람 너무 절하돼 절하돼 있지. 있지. 아. 실제로는 거의 뭐 예를 들면 조조로 치면 장하 거의 A급 부하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 역시 동탁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네. 다면적인 그렇겠죠. 성격이 있는데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나 사치와 향락과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이제 몰락하는 스타일. 나중에 탐욕과 이기심 이런 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정말 영웅 중에서는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그리고 이제 말년이 좀 안 좋았죠.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트. 네, 요런 과들이 아니면 뭐 동탁처럼 진짜 최고의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뭐 폴 게스코인 계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약간 악동류들. 네, 그러니까 음. 재능은 인정.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생활은 그거는 인정 못한다. 어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치세가 좀 더할 수도 있었는데 더하지 못한. 진짜 마라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상에 올랐다가 사실 마지막에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탁도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네, 가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강한 부하들 거느렸고 아니 네. 젊었을 때는 네. 여포하고 비슷하게 말 타고 활 쏘는 거 네.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예. 괜히 권력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올라가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런 건 떠나서 어쨌든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은 맞으니까 마라도나도 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건 먼저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여포가 이미 호날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왜 여포냐? 근데 왜 호날두보다 왜 호날두? 사실은 호날두는 정점에 너무 오래 있었고 저는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아드리아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드리아노 정말 모든 거를 다 가진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뭐 집안을 불우했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다 망쳐버린. 그리고 그리고 대재능은 저도 그죠. 인정인데요. 아드리아노 네. 선수. 근데 여포는 그래도 서주도 먹고 뭐 연주에서도 활개를 치고 뭔가 좀 여포는 그래도 제후 군주급까지는 됐는데 아드리아노 선수는 군주급까지 그 최정상에 가지는 못해. 가기에도 좀 커리어는 짧았죠. 그럼 저희 커뮤니티 어떤 분은 이제 줄라탄 아니냐고 막. 질라탄. 줄라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라탄은 아니다. 딴 사람인데 저는 좀 전에 했기는 한데 사실은 여포도 디에고 마라도나. 축구도 마라도나. 왜냐하면 일단 여포는 네. 게임상 능력치가 저 삼국지 2 할 때 무력 100이었어요. 100이었죠. 맞아요. 네. 야. 관우 장비 다 조자룡이 98. 네. 98. 맞아요. 99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급들이 또 마초가 98이었구나. 마초 정도 되면 한 98, 뭐 황충 정도 되면 한 96, 97, 96. 황충 96이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위안 95. 네. 근데 여포가 되려면 어쨌든 정사에서는 뭐 그 정도 무장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포가 되려면 뭔가 그 어떤 능력치 하나는 완전 탑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전술 능력이 좀 떨어져야 돼. 마라도나 감독으로 대실패. 네. 예, 예. 완전 실패했죠. 그러니까 선수 싸울 때도 싸움 본능은 끝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우다가 뭐 매복을 복병을 친다거나, 그러니까 자관 이거 할 때는 잘해. 근데 판세를 읽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진짜 마라도나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많은 선수들 중에 제일 비슷한 걸 하나 빼려면 여포가 이제 제일 실패한 이유는 그 유목민족으로 살았잖아요. 네. 여기 와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적응 실패예요, 사실은. 조조는 중원 사람인데도 유목민족 전술을 썼잖아요. 얘는 유목민족으로 끝까지 사는 거야. 네. 뭐 자객도 때려잡고 뭐 항상 게임만 했다 하면 졌지나 이기나 한가닥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중원의 전술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저 지금 뭐 거의 그런 비슷한 느낌의 선수들의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호나우지니도 말씀하시긴 예, 하는데 호나우지니 얘기가 비슷한 면이 있긴 예. 하네요. 네, 네. 어떤 분은 국방 TV 삼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아, 그러고 여포 제일 인상적인 댓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찰장군. 아, 이거는 그 찰리하다. 싸움으로만 보면은 찰장군. 네. 그 박사님이 혹시 그 찰리 아담이라는 선수를 모르신다면 그 필드에서 레슬링을 하는 선수 있습니다. 찰리 아담 알아. 아 아시는구나. 예예예. 근데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아니 그렇게 치면 조이 바튼도 비슷하긴 해요. 아, 조이 버릇을 바튼. 진짜 못 버린. 아, 걔도 진짜 신기하네. 어. 할 때 보면 너무 잘하던데. 조이 바튼 사실 볼 좀 찼는데. 아, 조이 바튼은 공을 잘 찼어요. 잘 찼는데 그러고 보니 여포간 사람이 되게 많네. 비슷한 게 좀 많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 능력치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네. 탑 오탑이어야 되기는 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응력도 없었고 그리고 역시 동탁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또 이제 사람 보는 눈이랄지 뭐 여자랄지 뭐 등등 뭐 이제 연희까지 이제 조합해서 보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몰락해가는 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저는 마라도나과가 가장 흡사하지 가장 않나. 맞는다. 예.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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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이거 원소. 파티왕. 예. 파티왕일 뿐 아니라 근데 원소가 정말- 파티 얼마나 있길래 파티 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대목에서 예. 그 뒤에서 뭐 계속-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에 더 탐닉했다. 아, 많이 뭐 누르고 먹었구나. 예. 근데 아. 워낙에 이제 좋은 땅과 좋은 인력과 이제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도대전 이전으로 따지면 원소가 사실은 천하를 먹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축구로 따지면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갈락티코스 같은 팀을 만들어 놓는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모아놓은 인력이나 자원에 비하면 그리고 외관상의 어떤 화려함에 비하면 실적을 그렇죠. 못 내는 예. 팀들이 축구 역사에 많이 있었죠. 되게 많죠. 네. 지금도 현재도 있고 네네네네. 축구 역사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굉장히 강성해 보이지만 결국 실속이 없고 없네. 결과물이 없는 뭔가 그런 팀이 사실은 원소 팀 아니냐. 아. 그렇죠. 왜냐면 선수는 좋은데 제대로 못 써. 그냥 선수에 묻어가려고 그래. 가끔 저도 축구 잘 모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야, 있죠. 이렇게 해줘. 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걔한테 해줘. 묻어가려고 그래. 네. 그리고 어떤 애가 이게 전술이 안 돼갖고 애가 막 튀면 하지 말라고 그래. 너 때문이야. 너가 왜 너의 개인 세대 다 죽여. 그러니까 또 질투를 해 애가. 네. 아, 근데 그런 이 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도 나오고요. 벨기에 대표팀도 나오고 계세요. 전북현대도 나오고요. 아, 전북현대.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클린스만 나와야 돼 그러면. 잉글랜드도 나오고 있어요. 아, 잉글랜드는 예전에 옛날 잉글랜드. 최근 잉글랜드는 그래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 네. 잉글랜드. 생제르망. 파리. 파리 생제르망. 그럼 네. 잉글랜드의 스벤 예런 엑슨. 스벤 요란 에릭슨 감독부터 시작해서 네. 또 한동안의 시기죠. 그렇죠. 네, 네. 저기도 한번 해봐요. 공손찬. 공손찬. 아, 네, 네. 공손찬은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감독인지 선수인지 좀 애매한데 공손찬은 그러니까 자기 리그에서는 되게 잘해요. 자기 리그에서 잘하다가 본인 리그에선 잘하고. 그래서 이걸로 천하를 제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네. 월드컵에 나오니까 박살이 나네. 아. 저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잘하셨는데 공동찬도 사실 잘했거든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정도가 콘테. 좀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해. 리그 먹고. 리그 먹고 대항전 나가면 토너먼트 그냥 깨지고. 토너먼트 깨지고 그리고 그 왕조가 그렇게 또 길게 가지 못해. 그리고 강해 사람이. 네. 내 축구 내 거. 근데 만나보면 매력적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계속 나왔던 뭐 클롭이나 펩이나 퍼거슨이나 이 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기에는 살짝 애매하다. 못 미치고. 진짜 비슷하네. 저기 아마 그냥 공손찬이 중국어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콘테 저도 동의합니다. 콘손찬이나 콘손찬. 콘손찬. 왜냐하면 일단 그 백마 그 기병으로 네. 일가를 이루는 일가 사람인 이뤘죠. 건 맞아요. 그리고 아주 북쪽이긴 했지만 원소 약간 위쪽이죠. 거기서의 어떤 세력도 꽤 컸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사실 유벤투스를 일으킨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했죠. 네, 첼시 와서도 또 센세이셔널했고 백스리로.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콘테 감독은 결국
한 가지 이상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약점이 네, 딱 네, 잡혀서 네. 깨는 거예요. 다양성이 부족하고 본인의 어떤 좀 융통성이랄지 네, 맞아요. 유연성이랄지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랄지 그런 게 결국은 이후에는 좀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선차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홈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 콘테 같은데. 그냥 나 여기서 버티다가 네. 세상이 망가지면 그때 나갈래. 이러다가 죽고. 다시 나의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그 백마 그 사람들이 그 쓰리백마 역시 천재야 사람들이 다. 어, 그것도 그래. 백마가 예를 들면 원래 요동에 기병전수로 그쵸. 그냥 가는 건데 기병전수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제한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탱크 기갑도 마찬가지예요. 네. 탱크가 만능이 아니거든. 잘못 쓰면 그냥 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 호위대를 백마로 채웠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붙을 때는 멋있지. 셀 때 약한 팀하고 싸울 때야 하얀색 말이 쫙 오면서 하니까 쓸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원수하고 붙으니까 네. 원수는 석공부대를 깔아요. 팝이지 뭐. 그럴 때는 오히려 까만 말 갖고 와야 되는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가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석공을 도입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자. 안 되겠다. 홈그라운드에서 있자. 비슷하네 진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저희가 역시 얘기했다가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표를 얘기했을 때 유표는 좀 아니다 클린스만 얘기할 때 그 유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유표는 이 험한 이 승부의 세계에서 네.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또 축구 쪽에 나오실지는 한의원님이 분명 모르겠지만 또 뭔가 잘 찾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유표는 간만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허우대 최강이에요. 네. 허우대 최강. 멋있다. 키도 크고 어.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예. 사람들이 다 명장이라고 생각해. 야 난세에 정말 어울리는 인물이다. 인품도 좋고 포용력도 좋고. 처음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되게 좋게 들리는데. 근데 포용력이 별로 없어. 사실 실제는 그게 얼굴만 포용력이거든요. 그리고 흉내만 내려고 그래.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상한 애가 왔어요. 예. 질투심이 많아서 안 받아줘요. 근데 걔가 죽잖아요. 네. 가서 내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미안하오. 그대 같은 인재를 내가 미처 못 바라봐서 뒷봉만 치고 그리고 항상 그 싸움을 안 하니까 가진 것도 많아. 명문구단에 있는데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지려고 그래. 이기려고 안 하고 좀 겁쟁이네. 안 지려고. 이기는 싸움만 나간다. 아니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이기는데 관심이 없어. 안 지는데 관심이 있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승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 네. 그냥 상위권에 있으면서 그 명예가 정도? 실추되지 않으면 된다. 요런 스타일. 그러다가 우승팀에서 뭐 갑자기 뭐 슈퍼스타가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럴 때 한번 어떻게 얹어보고. 어부질이 우승.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것도 저는 원소 아까 얘기할 때 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관상 엄청 호화로운 그런 느낌으로 최고의 재력과 여러 가지 리소스,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팀은 진짜 실속이 없는 전혀 없네. 그런 게 이제 원소 팀이잖아요. 네. 근데 유표는 원소만한 세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주가 거의 그 삼국지 시대의 중국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굉장히 요충지라서 사실은 위오촉이 다 탐내는 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관우가 거기 나중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형주에서는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여기서 이제 형주를 지키는 포인트는 사실은 둘이 같은 편이래야 하나의 공격을 지킬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관우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위오의 협공 속에서 결국은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형주라는 알토란 땅을 센터에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나가서 뭐 누구를 치거나 이런 짓을 잘 안 하니까 병력도 항상 풍족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런 팀은 뭐냐? 원소처럼 초강력 우승 후보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항상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상위권에는 있어야 되는데 3, 4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나중에 순위를 보면 8, 9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락티코스가 우승 못하고 뭐 그런 부류와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원도 있고 뭐 초강력 우승 후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상위권인데
실제로는 요것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4위 해야 되는데 한 8위하고. 네. 요런 팀이 6표팀. 지금 뭐 맨유, 첼시 다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는 별로 맞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우디 팀. 아, 사우디 리그에 있는 뭐 그 아예 팀들이 돈 무슨 많이 팀이죠? 써서. 네. 어. 어디가 그럼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4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팀들. 저는 네, 그 프랑스 말은 안 리그에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비껴나서 프랑스 리그에는 요즘 몇 시즌 이런 팀이 있습니다.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라고. 마르세유. 네. 최고의 명문인데 아. 난리 나요 지금. 올 시즌도 잘할까 못할까 하는데 사람들은 다 마르세유가 4등 안에 못 든다고 하지만 못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더비인데. 네. 그리고 요런 거죠. 여기 지금 국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뭐 유로 같은 걸 하면 4강에는 적어도 가야 돼. 이 가줘야 팀이. 돼. 우승 못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최소 4강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16강 딱. 그러면 6표야. 아, 딱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 옛날 잉글랜드네요, 약간. 옛날 잉글랜드 최근 몇 월드컵에 벨기에. 브라질. 아, 브라질. 아. 근데 브라질은 너무 강하긴 하다. 그렇지. 6표가 그 네. 정도는 그 아니니까. 정도는 벨기에. 어쨌든 허우대는 말짱하나 영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좀 그렇다. 항상 기대치 미달. 아, 기대치 그렇습니다. 미달. 야 엄청 나온다. 근데 여기 요즘에 댓글 대단하신 것 같아. 이 남자들한테 이 삼국지하고 축구를 던지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게 진짜 저야 비교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삼국지 축구라서 아까 경기 보기 전에도 안 시킨 치킨 시켜놨다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니까. 모르는 것 치고는 삼국지 어릴 때 딱 한 번 읽어본 거에 그친 것 치고는 네. 지금 잘 선방하고 계세요. 예, 주워 들은 걸로 지금. 진짜 이거 술자리에서 나오면 싸울 수 있는 각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차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인데 이것도 어차피 전쟁이고 축구도 전쟁의 축소판이니까 약간 대리전 느낌이죠.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정치가 뭐 대통령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축구나 여기 삼국지는 다들 통치자가 아니야. 다 난세에 싸웠던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게 네. 아 무리뉴는 정말 감동받았고 퍼거슨도 그렇고 놀랬어. 아 진짜 이게 다 되는구나. 이어지는 게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군주급을 봤으니까 위나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위나라 처음 저희가 체크해 놓은 사람이 순욱입니다. 순욱하면 전 요즘에 그 짤방이 그 빈차나 빈차나이죠. 그게 많이 나왔는데 순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임 박사님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순욱은 좀 이게 죄송한 게 왜냐면 삼국지라는 역사책 자체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설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조자룡이나 또 군주들은 일단 뭐 조조유비 이런 경우야 뭐 그냥 개성이 탁 튀어나오는데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니까. 유명한데도 이게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순욱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사실은. 기록 자체가 많지 않다. 별로 없으니까 아.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순욱은 이게 진짜 애매해. 근데 이게 차라리 소설로 가면 예. 계략도 잘 써. 오. 행정도 잘해. 행정도 잘하고.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고 사람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삼국지에서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전략만 짜고. 네네네.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행정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적성이 잘 안 맞아요. 실제 보면 이 두 완전 딴부류예요. 행정하는 사람은 잔머리 쓰면 안 되고 부정이 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꼼꼼해야 되고. 예. 그리고 행정가들은 되게 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큰 모험을 못해. 그냥 무난하게. 네, 이러지. 네. 모사는 사실 지는 안 해도 나도 좀 그렇지만 나는 못해도 말은 확실하게 세게 한다고 과감해져야 돼. 이래도 이게 행정가랑 이 전략가가 잘 안 맞습니다 원래. 근데 삼국지 정사로 봐도 순욱은 소설도 그렇지만 순욱은 행정도 잘하고 전략도 잘해요. 그럼 좀 독특한 인물이네. 되게 능력 그리고 있고. 계략도 쓸 줄 알고. 예. 그런데 요거를 소설에서는 제갈량에다 갖다 다 부어버리고 순욱은 제갈량보다 다 못한. 그러니까 다 하는데 제갈량보다 다 못하는 사람을 그려놨어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되게 할 수 없이 소설을 가다 보면 네네네네네. 다 잘해. 이게 안 맞는데 다 잘해. 계략도 잘 쓰고 큰 그림도 잘 그리고 구단 운영도 잘하고 근데 다 2등이야. 2등. A 플러스가 아니라 A. 예. 뭐 이 정도 뭐 맞는 사람이 있는지 그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느낌. 예, 저는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근데 빈차납으로 운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빈차납.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짧게 하면 빈차납에서 저는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아주 테크니션의 저는 선수의 선수로. 한정입니다. 윤정환 선수. 아. 우리 최고의 천재였는데 결국 2002 월드컵에서 빈찬압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미드필더를 안 했어요. 저는 윤정환 선수 진짜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윤정환 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2002 어.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히딩크한테 빈찬압을 받아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제 좀 팬심을 담아서 좀 재밌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전에 하나 나왔던 선수가 약간 생각이 나는데 누구예요? 미하엘 발락 선수. 발락! 폭락! 아, 발락은 그거 다 비비비비비비비. 다 2등이야. 아니 트리플 다 2등은 아니고 우승 트로피도 몇 개 있죠. 있어요. 바이언 가서. 근데 예전 레버쿠젠 때 여러분 트리플 러너업을 하는 선수 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연희 기준으로는 뭐든지 2등으로 박아놨다. 아. 우리가 2등의 상징은 일단 그 미카엘 발락 미카엘.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발락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맞아. 다 잘하죠. 다 잘해. 다방면으로 진짜 다 잘해요. 잘하지. 네, 다방면으로 아. 잘하는데 뭔가 요즘 팬들, 저는 발락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예전부터 요즘 팬들에게는 뭔가 그 임팩트와 스타성이 최강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이 또 뭐 맞아. 큰 그때, 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나라가 막 건국하고 막 그 사마위 막 그럴 때 스타는 아니잖아요. 수능은. 예. 그러니까 조조와 더불어서 나라를 일으키긴 했는데 정작 가장 화려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시절 직전에 이제 빈천압으로 이제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등을 많이 한다. 굉장히 다방면의 재능이 많다. 나라를 어려운 나라를 일으킨다. 그런데 화려한 영광을 최후에 누리지는 못한다. 저는 마이클 발락 선수. 2002 때 우리한테도 그러지 말지. 아 그게 우리한테는 왜 그랬어? 그런데 우승 못했죠. 그러니까 우승 못했. 진짜 발락 준우승 많이 했는데. 오 느낌 비슷한데요? 느낌 비슷해요. 말씀하신 거 역시, 근데 역시. 수능도 유명하잖아. 예, 유명. 유명해. 별을 못 따서 그렇지. 별을 발락도 별을 그때 본 사람도 다 알죠. 그쵸. 근데 지금도 얘기하기 전에 잊혀지거든. 박사님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다 잘하는데 발락도 다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발락은. 클린스만은 기억이 나도 아. 발락은 잘 기억이 안 나. 클린스만은 월드컵 11골을 넣었던 선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역사에 안 남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렇죠. 뭐 일단 골 넣을 때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순욱 발락. 발락 정말 굉장히 잘 나왔다. 발락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역시 자, 그다음 순욱 다음에 저희가 체크해볼 인물은 하우돈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눈을 뺀 사람이 있나요? 하우돈이라는 인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하우더는 진짜 내가 일부러 안 넣었었어. 아, 원래는요? 근데 네. 왜냐면 소설에서는 이제 유백엔 관우, 뭐 여포하고 맞상대 뜰 수 있는 사람. 유배한테는 관우 장비, 조조한테는 하우던, 허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하우던은 역사에서는 맹장이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맹장이 아니고 조조하고 사실 조조가 하우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측근한테 뭘 맡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국방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이 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한테 맞추기는 구단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우더는 물론 또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조가 군사권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배신은 안 하고 위기 때 달려오고 그렇다고 뭐 군사 지휘력이 아주 없고 그러지는 않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또 잘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럼 소설에서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예. 강하게 표현을 한 건가 그렇죠. 보네요. 소설은 일단 다 이거잖아요. 네, 하우시 이거 해야 되구만. 하우시 중에서 가장 센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이거 아니 이거 몇 년이나 하겠어. 축구 선수도 30 넘으면 은퇴하는데. 저 그러면 요런 느낌의 선수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하우돈을 하려면 그 일단 좀 원클럽맨을 딱 맞는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연희와 이 정사를 조금 섞으면 네네네네. 저는 토티 같은 선수. 토티. 토티 같은 선수. 그러니까 정말 한 클럽을 장기간 동안 그쵸. 믿고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연희 기준으로 따지면 싸움도 잘하잖아요. 토티 싸움 잘하죠. 조금 악명도 있고. 아 그렇죠. 똑같아. 토티 요즘이었으면 인성 논란 많았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토티 선수 같으면 자기 눈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맹하고 상대 선수한테 침도 맺고. 아, 침배 많이 맺었죠. 그냥 다리 막 차고. 발로텔리 엉덩이 차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너무 잘 맞는데요. 놀라워. 근데 이제 정사 기준 뭐 그 관리형 장관 뭐 국방장관 같은 그런 기준이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정사 네, 섞이면. 근데 이제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어떤 그 국방장관적인 역할에다가 연희의 그 말도 안 되는 용맹함을 조금 거기다 기량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원클럽맨 중에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게 잘 맞네요. 네, 하우돈이나 약간 뭐 조인 뭐 이런 계열들은 원클럽맨 같은 그런 성격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우돈도 네. 전투에 나갔어요. 안 나가진 않았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탑급은 아니었지만 준수하게 했어요. 근데 필요할 때. 그 눈 빼먹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드라마들도 많이 그 이후에 이거요. 대조영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클리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기록에 진짜인지 모르지만 있는데 얼핏 봐,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면은 여기 안아고래 맞은 거예요. 화살이 눈에 들어가잖아요. 네,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빼면 더 살기 힘들어요. 네. 그건 못 살아. 그래서 그 기록에도 보면 눈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맞은 거지. 여기 뼈가 있어요. 뼈. 네. 그래서 소설이 되니까 이제 과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왕건의 금강, 그렇죠. 대조영의 이해고, 그리고 양만춘 물론 안시성주, 실명 미상입니다만 안시성주에게 맞은 당태종. 네. 이세민. 네. 긴 궁을 써가지고. 근데 진짜 눈에 맞으면 가신다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눈에 맞으면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의 마이너 버전은 전 데로시 생각했어요. 데로시. 왜냐면 비슷한 느낌이네. 토티보다 조금 더 우악스러운 것 같고. 네, 정말 뽑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원클럽은 누가 계속 눈 먹방 그만 얘기해. 원클럽은 아니지만 지금 또 돌아왔잖아. 감독으로. 지금 또 감독으로 돌아와서 팀을 지휘하고 있다. 초반부에 이렇게 임팩트 없이 설명을 해서 그렇지 중국에서 한 성만 먹었다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도겸 같은 경우 하도 유리하고 그렇죠. 조조에 치여서 그 고영 저도 삼국지 보면 도겸 아저씨는 그냥 착한 할아버지 무능하고 사람만 좋은. 근데 이분도 사실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이거 하고 그래서 황건적하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서주를 도겸이 다 먹은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또 거기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걔하고도 연합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땅 따먹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주도 다 못 먹은 거지. 조조나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가신 거죠. 서주 직접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조조나 여포나 다 비슷하게 거기까지 가서 서주를 한 3분의 2 정도 드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특히 이제 어느 나라가 혼란했던 시절에 땅을 먹은 그렇죠. 그 영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저 드라마로 치면은 기원, 양길 뭐 이런 그렇죠. 왕골에 나 맞습니다. 그런 양반들도 다 이거 잘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를 못하면은 그때 거기서 자기가 영주가 될 수가 그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북원의 양길. 궁예의 장인이시죠. 네. 지금 그 위나라의 다른 인물들이 여기 조인, 네. 장료, 곽가, 만총, 악지 뭐 이런 인물들도 있거든요. 뭐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곽가. 곽가는 정말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유망으로서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불의의 부상으로 거기 좀 짧았던 그렇죠.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괴체,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오 괴체. 제그리셔. 네, 또 독일로 따지면 그 세바스티안 다이슬러. 네, 그런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곽가는 그냥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곽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뭐 조인, 장류, 악진, 뭐 만총 이런 사람들 중에 조금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인물이 축구랑 엮일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만총이 만총. 축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자, 그럼 만총이라는 인물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총은 사실 삼국지 연의에서 많이 못 떠서 저번에 저희가 우리 프로에서 한번 그런 거 한 적 있어. 참 괜찮은 인물인데 만총. 소설에서 좀 못 뜬 사람. 그때 찾아보기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사실 만총도 그때 탑을 다룰 만한 사람이었죠. 일단 다재다능해요. 이 시대는 또 다재다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장에 가서 땅을 점령하면 정상적일 때는 뭐 행정 관료를 파견하면 되는데 이때 난세라. 이놈도 싸우고 저놈도 싸우는 시절이에요. 그냥 장군이 가서 땅을 먹으면 또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이게 장군들이 되게 좀 포악하거나 행정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반란나고 두드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싸움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경영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다 잘하는 사람이 원래 드물어요. 네. 그래서 만총은 리더십도 있고 전략도 쓰고 싸움도 잘하고 다 잘하네. 경영도 잘해. 어. 그러니까 감독 우리 지금 감독 얘기만 했는데 예. 감독하고 나서 구단주 같은 거 하시면서도 저기 잘하는. 아. 그리고 사실 만총이 소설에서 못 든 거는 이게 좀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조가 또는 위나라가 지금 촉에다가 올인하잖아요. 예. 그럼 오나라랑 국경지대는 지키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 그러니까 만총은 그때 오나라 거기 국경을 지키는데 오나라가 치고 나오질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런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 막 어디 촉산에 가서 뭐 이거 하고 있어야지 소설에 나오지. 싸움에 나오기서 안 싸우면 안 나오니까. 경영 잘하고 있어 뭐 길 닦아 이러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거지만 다재다능하고 선수도 A급이고 감독으로도 잘하고 구단주 또 뭐 잘하고 구단주 아니래도 뭐 그런 것도 단장사랑도 잘하고 잘하고. 전략도 잘 짜고 이런 사람. 저는 이거 그래서 두 분이 생각났는데 다재다능의 선수 때까지 잘한 걸로 치면 디에고 시메오네 정도가. 네. 그리고 사실 인정을 별로 못 받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다재다능한 엄청 네.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인데 감독인데. 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아유 뭐 저거 아직도 하고 있네 하고 그 정말 경영까지 생각하면은 벵거 감독도 가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 선수가- 경력은 좀 미약하긴 선수 경력이 좀 한데. 모자라죠. 네. 근데 만총은 잘하지. 선수 경력도 좋아요. 아. 싸워서 접은 적이 없어요. 아.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 그럼 그럼- 물론 앞에 나가서 이건 아닌데 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 베켄바워 말씀하시는 베켄바워 분들이 나오는데. 계신데 베켄바워는 근데 만총이라 하기엔 너무 큰 이름. 너무 크죠, 네, 베켄바워는. 축구에서 거의 그 군주급이어야 돼서 저는 차라리 그 울리 헤네스. 헤네스. 네. 헤네스 선수가 그 박사님이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에는 정말 뛰어난 선수였거든요. 어. 네, 근데 좀 부상으로 조금 일찍 선수가 끝나고 아시다시피 이제 경영인이 돼서 오늘날의 바이에른 뮌헨을 그렇죠. 지금 뭐 그쵸. 세계 정상으로 올린 사람이 그렇죠. 사실은 울리 헤네스라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 저는 헤네스 선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선수로서의 어떤 잘했던 거 그리고 어떤 경영과 관리자로서의 능력 그 울리 헤네스. 그런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원래 오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 네, 아직 오반 안 했는데 이- 네. 위나라 군주 위나라 이렇게 보고 사실 크게 두 덩어리가 더 있어요. 축구 선수의 삼국지 인물 대입하는 거하고 촉이랑 오 이것까지 더 있는데 위나라까지를 그래도 끝을 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네, 근데 위나라가 사람이 좀 많아요. 이거 저희가 초반에 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박사님, 한 의원님을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마이하고 장압, 허저, 전위, 조인 제가 채팅창으로 적었거든요. 많다. 장류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빠르게라도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 두 분은 어떻게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먼저 설명 예. 듣고 괜히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고 아. 그런 게 아니고 예. 장압을 내가 원래 장압을 장압. 높게 평가하는데 장압.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통 이탈리아에서 잘하던 애가 영국은 못하고 영국에서 잘하던 애가 또 브라질 가면 네. 간 적도 없지. 네. 근데 이 장압은 진짜 전술의 천재예요. 그래서 정사에서는 전술의 천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나라하고 수군 전투도 하고 예. 그렇죠. 요동에 가서 싸우고 촉산에서 싸워요. 말년에 전사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지역에서 다 전략 잘 싸워. 뭐 리그 평정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존스 같아요. 이런 선수 드물잖아. 잘 없죠. 예, 아주 성격이 다른 리그에 가서 다 잘하는. 저 그래서 아주 쉽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다 제패한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뽑았습니다. 리피. 정말 월드컵도 우승했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사실은 다 좋네. 우승했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리피도 정말 대단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전사하죠. 네. 중국에서 삼국지의 땅에 가서 나중에 전사해야 돼요. 리피 감독. 요즘은 별 칭찬 못 받죠. 요즘 진짜 요즘에 못해요. 안 좋죠. 그리고 리피가 삼국지의 땅에 계셨는데 힘들어가지고 맨날 하이난 가서 이제 휴양하셨대요. 네, 그런 것까지 좀 맞습니다. 네. 약간 좀 맞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장압은 정말 평가절하 됐어요. 원래 리피도 중국에만 안 갔으면 사실 대단한 감독. 챔피언스리그만 우승하고 그냥 왔어야 돼. 어. 그러니까 AFC 챔피언스리그가 딱 2013년에 11년 전에 우승했거든요. 그때 우승하고 돌아오셨으면
정말 최고의 감독은 남았으면 중국 대표팀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선수로 따지면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즈만. 왜냐면 그 장압이 아까 이제 조인, 하우돈 뭐 또 하우연도 있고 뭐 그쪽에 장수 많잖아요. 조조 처음 초기부터 따라다닌 장수들도 많고 장압은 조금 비교적 늦게 들어온 장수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인척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자기 실력을 좀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장압이나 위원 같은 요 선수들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선 세대들이 이제 먼저 가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이름값이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뭐 초계는 위원, 위에는 장압이죠. 그런 정도가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약간 어느 시기에는 조금 이제 주목을 덜 받고 이런 케이스들. 저는 그리즈만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그 메시 선수, 뭐 수아레스 선수 등을 위시한 정말 그 기존의 아주 특등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이, 데서는 예. 조금 치였다고 봐요. 밀렸죠. 네, 조금 치였다고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뭐 여러 군데 다니기도 했고 근데 실제적인 어떤 판을 읽는 능력이나 전술 기술 뭐 모든 능력이 사실은 최상급이죠. 은미가 최근에 그리지만 엄청나게 진짜 칭찬했어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잘 찾아내신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신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처음에 임 박사님도 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한 의원님이 그냥, 예. 딱 찾으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적합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거 나중에 언베코까지 찾아봐야 돼. 나올 것 같은데. 저 책 하나 써야겠는데요 지금. 오디오북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단 다음 회차는 아까 지나가는 채팅 중에 뒤에 6시간 비워놓고 해달라고 아예 6시간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 사마이는 네. 1초만 얘기할게요. 뭐요? 사마이가 백겐바워. 사마이 같은 사람 백켄바워. 그러니까 경기력과 모든 평가를 크루이프가 더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결과물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렇죠. 백켄바워다. 네, 그러니까 백켄바워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축구는 크루이프가 나보다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 장에는 트로피가 많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똑같습니다. 독일은 그 뒤에도 우승을 계속하잖아요. 나도 했고 뒤에도 했고 네덜란드는 아직도 우승컵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 왜 메시 호날두 선수도 항상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제갈량 주유에 빗대서 왜 나를 낳고 뭐에 또 낳고 뭐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는 크루이프 베켄바워의 그 70년대 관계도 그거는 약간 제갈량 대 사마이 같은 게 있어요. 메시 호날두가 약간 제갈량 대 주유 같은 게 있다면 크루이프가 제갈량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축구는 조금 더 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뭐.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사실 바로 잡으면 좋은데 임 박사님이 4월 동안에는 또 이제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안타깝게도 한 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각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삼국지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두 분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아주 많을 것 같아서 두 분께 최대한 스케줄 조정을 저희가 그 양해를 좀 구해서 쭉 초대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좀 문제되는 게 예. 한 달 후에 하면 사전 학습이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뭐 좀 유명한 사람 단어 연구했는데 이것도 이거 위원님 보니까 이거 아무나 다 짜봐도 되겠다. 삼국지 애들 또 다 지금 쪼아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 의원님 지금 느낌이 간선미. 아무나 진짜 얘기해줘도 그냥 다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간섭리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리고 간소미 진짜 궁금하다. 이 임 박사님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는 여러분 또 요렇게는 이스타TV에 올리고 또 추후에 하는 컨텐츠든 쪽에서 또 임요한 박사님 채널에도 올리기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서로에게 또 임 박사님도 이렇게 와서 고생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영상을 올리시면 좋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잘 가르마를 타서 조만간 빠르게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 박사님 저 외국 가신 동안 예. 저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중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딱 맞네요. 시간대가 또 그것도 하셔야 되니까. 4월에 또 중요한 대회가. 그렇죠. 저도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카타르 몇 번 가냐? 저 최근에 한 3번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중계하는데요. 얘는 잘 다니죠. 네, 저희가 출장을 또 보내야 될 거. 법인카드는 근데 가급적 들려보내지 마세요. 계속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잃어버렸습니다. 간손미, 이주원, 황덕현, 박정윤이라는데? 근데 사실 이주원은 자기가 유비라고 생각해요 자꾸. 본인이? 네, 유비라고 생각해요.
애도 던지고 막 그래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잔인하게. 애가 주원이를 던지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저희가 약간 시험 방송처럼 해본 건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고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저는 너무 재밌게 옆에서 방청객 느낌으로 잘 들어서 아니 영광입니다. 네. 아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게 맞춰주.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맞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왜냐면 이게 비슷하니까. 근데 이 정도로 야, 따다닥 여기서 C급까지 될 줄은 정말 이러면 이제 막 뽑아내도 되는데. 그쵸. 추후에 빨리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분 이제 보내드리고요. 얼른 일정 잡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